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독 생각의 차이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권보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대치 장어교육에서는 대원외고 서울국제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여고 수업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생각의 차이에서는 한영외고와 애들도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제 수업에서 이 학교들은요 처음 이제 하는 것들이 아니다. 다 제가 지금 사실 6년 차입니다. 6년 차 중에서 지금 대원외고 서울국제고 5년 차고요. 대원외고 4년 차고요. 한영외고는 지금 3년 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못해도 3년 이상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최신 경위에 맞게 이 학교의 분위기 잘 알고 있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정보들까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머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 시험범위나 출제 경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분위기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초점을 더 맞추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분위기에 맞게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영어, 심화영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발표 순서에 보시면 3번에 1등급 전략 및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등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한영외고에서는 3등급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3등급 정도까지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1등급을 목표로 해서 3등급을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이제 제목은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간략하게 써보고자 1등급 학습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다만 3등급에게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영외고는 영어와 심화영어 이렇게 각각 4단위, 3단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위수만 합쳐보면 사실 외고 밖에 어떤 학교와도 이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어에 진심으로 투자해야 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저희 다른 타 학교 친구들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정시는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수시로 갈 생각을 해라. 그게 설령 처음 조금 미끄러지다 하더라도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수시로 갈 수 있다 라는, 진짜 사실 조금 많이 몰아붙이고는 하는데요. 학생들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들이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만큼은 정말 그냥 니네 영어 잘하는 걸 떠나서 시험을 잘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영어, 심화영어 높게 이 한영외고는 너무나도 결이 비슷하고요. 물어보는 바가 너무나 한결같습니다. 모두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아주 간혹 가다가 단답형 서술형이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분별력 있는 시험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어머님께서 시험 문제를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객관식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양의 지문하고 그리고 성질 때문인데요. 이 지금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읽는 것, 그리고 빠르게 읽는 것이 다 흘리고 헨젤과 그레텔처럼 과자를 다 흘리고 가는 이제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다 흘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읽되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를 능력을 측정한다. 딱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고 성지가 긴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한 시간 내에 쏙쏙 뽑아볼 수 있냐 없느냐, 그래서 정확한 구문 독해 실력, 아주 복잡한 문장 구조를 빠르게 읽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추론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대놓고 딱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머리를 쓸 수 있는 연습, 딱 그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측정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중요하다. 탄탄한 기본기라 하면 머리를 쓰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써내려가고 혹은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보겠다, 이런 유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타 학교의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에 비하면 물론 문제 유형들은 조금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창의적인 문제 유형들이 많은 학교가 한영외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제가 보면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성질까지도 너무나도 지저분하게 만드시고 너무나도 문제 유형 창의적이고, 그래서 학생들의 시간을 뺏기도 하고 오역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연습, 빠르게 읽는 연습, 이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적인 추론 능력에서 제일 필수적인 거는 사실 어휘다. 네. 구문, 탄탄한 구문도 중요하지만 문법을 말씀드릴 때 제가 대원외고만 하더라도 약간 작문 실력이 조금 필요한 단답형 서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한영외고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역을 방지하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첫 번째도 어휘, 두 번째도 어휘다. 그 어휘가 생각보다 수준이 만만치 않다. 못해도 토플에서 다루는 어휘 정도는 꼭 학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사실 범위가 주어지긴 하는데요. 그 범위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시험 범위를 만드는데, 그게 이유가 이제 어휘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빠른 구문 독해력 중요하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인 영어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외부 지문 시험하는데 이 외부 지문들 결국에 그냥 어머니들이 한번 난이도 수준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이 외부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거나 하더라도 선지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사실 영어에서 이 최근 3개년 동안은 무조건 수능 완성이 됐든 아니면 모의고사를 가지고 오시던, 뭐 수능 문제를 가지고 오시던 해서 수능형 문제들을 한 30-40% 다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사실 그냥 편의상 들어가 있지만 교과서의 외부 주제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이제 심화된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지가 그 주제를 다루는 선지들이 엄청나게 길게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심화영어 독해 시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화영어 독해 시험 범위도 교과서, 사실 심화영어 독해 이 YBM 신상호 교재가요, 보통 일반고나 자사고들은 고2 2학기에나 혹은 고3 때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고1 그냥 중간고사부터 바로 쓴다. 교과서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지문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학생들한테, 1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많이 부담스러운 교재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수능 특강을 제법 자주 쓰신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목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결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느냐. 거기에서 필요한 건 구문 독해, 어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외부 지문도 역시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2년 내내 저스티스라는 그 정의라는 것이는 마이클 샌델 교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이제 그 책의 파트별 챕터 4개씩 쪼개갖고 출제를 하셨다. 이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지문을 주시고 이제 추론하는 문제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논쟁을 가지고 그 논쟁의 찬반을 얘기하는 그거 문제를 아주 자주 출제하시는, 제가 문제 뒤에서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영역별 특징 소개, 사실 결이 계속 비슷한데요. 독해 유형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어휘 유형이라면 아주 순수하게 어휘의 영역풀이를 물어보거나 이 어휘가 본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찾는다든지 정말 순수하게 어휘만을 다루는 문제가 20% 이상이다. 독해에서 직간접적으로 어휘를 물어보는 것까지 따지면 사실 50% 이상이 어휘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사실 어휘는 그냥 밥 먹듯이 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들 보거든요, 사실. 요즘 내신 준비하면서 그냥 본문 꼼꼼히 공부하고 본문 적당히 이해하면 되겠지, 이런 학생들 사실 5등급 받기 십상인데, 그 이유가 평소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영외고는 평소 영어 공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문 제외 평소에 영어 실력을 다룰 수 있는 비슷한 주제의 내용들이나 아니면 주제에서 해당하는 이제 지문에서 다루지 않는 어휘들까지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서 비중이 이제 30-40%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중은 사실 학교 그 학기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냥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외부 지문이나 모의고사의 기준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가 난해하기도 하지만, 수업 자료가 난해한 거는 사실 차치하고, 뒤에 나오는 선지나 외부 지문의 내용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정말 꼼꼼하게 이해하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지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좋은 등급을 기대하기 힘들다. 3등급 밑으로 기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맥에 따른 어휘, 객관식, 그것도 역시 빈칸을 뚫어놨을 경우에는 무조건 본문을 변형해서 출제하신다라는 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재가공한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외고는 장문 실력까지 보조합니다. 다만 한영외고는 적어도 2학년에서는 장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너 잘 읽을 줄 알아? 너 여기서 오역 안 할 수 있어? 너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어? 정말 딱 아주 순수한 독해 실력을 측정하십니다. 다만 순수하다고 말씀드리면 이게 좀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오역이 많아지고 너무나도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든 친구들이 제법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휘를 이제 구문에 맞춰서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추론 능력, 정확한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긴 호흡을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필요하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고요. 심화영어 독해 마찬가지고요. 문법을 거의 출제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문법 문제 유형을 보는 게 거의 거의 1년에 한 번 보면 진짜 많이 봤다 싶을 정도로 문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지 않고 문법을 가지고 구문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느냐를 측정하신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말씀 앞에서 계속 드렸는데요. 어휘 수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수능이 사실 탭스, 수능과 탭스의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플 정도의 수준의 어휘를 학습한다면 거의 90% 이상 다른다. 그래서 토플 단어들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 단순히 어휘의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들이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형태의 변형에 있어서 번역하는 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법은 장문하는 데 필요한 문법이 아니라 사실 이거 문법 공부 열심히 해서 장문도 원활하겠지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가지고 구문 독해, 문장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고 문장 구조가 눈에 이렇게 편의상 끊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 되게 느린 전략이거든요. 정작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루 종일 끊고 있는 독해는 사실 제가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눈으로 바로 보일 수 있느냐, 그 구문들이 눈에서 이렇게 탁탁 튀어와서 바로 읽어낼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독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꼼꼼한 맥락 파악이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지문에서 다뤘던 주요 주장들에 대한 아마 이 어머니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파일로 제공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보시면 화면이 조금 훨씬 더 클리어하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스티스에서 다뤘던 주요 논쟁들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과 논거가 명확하게 매치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선지인데 지금 선지가 여기서부터 1번이고요. 여기가 5번입니다. 선지만 해도 한 페이지를 전부 차지하는 아주 방대한 한 문제짜리가 이렇게나 방대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지문 재가공이 있습니다. 지문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재가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어차피 문제 유형이라는 게 너무나 매 학기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빨리 읽어야지 나올 수 있구나 답을 요거 보시라고 제가 잠깐 참고를 드렸고 지금 보시면 영역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진짜 순수하게 어휘 실력을 너 얼마나 알고 있냐, 본문에 있는 단어 내가 바꿔놨어, 유의어로 바꿔놨는데도 너 그거 평소에 영어 공부에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평소에 영어 공부할 때 본문 공부만 하지 말고 어휘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은 동일 주제 어휘 공부 하시되 파생어, 유의어 아니면 다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이 재가공되는 걸 대비해서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 해당하는 동일 주제의 문제들을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 수업에서는 그 본문을 재가공한 걸 대비해서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로 대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은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문법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구문이죠. 그 구문을 똑바로 이해했냐 아니냐를 문제를 이제 그렇게 문법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을 출제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업을 적용하느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시험 범위 다 다뤄주지만 시험 범위가 다가 안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사실 뭐 구문이나 이제 저희가 따로 잠깐의 시간을 내서 구문과 어휘 테스트를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문 안에 있는 어휘도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지문 안에 있는 어휘를 재가공하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가공되어 있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소에 지문에서 나오지 않는 어휘들을 학습할 필요가 너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영외고 기출 유형을 이제 제가 한영외고 기출 3개년 정도 되는 기출을 가지고 거기서 자주 등장했던 문제 유형 아니면 신유형들 이거 너무 참신해서 제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유형들을 가지고 매 회차 미니 테스트를 봅니다. 매 회차 미니 테스트를 보고 그래서 객관식으로 실제로 내가 오역에 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오해 추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있는 문법적인 부분들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구문들을 이제 변형할 수 있는지를 대비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학기 딱 시작하자마자 저희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 이제 곧 시작을 하면 이 친구들이 뭘 모르는지를 조금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양한 테스트들을 볼 텐데 사실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학생이 5등급 받을 거 3등급 받고 3등급 받을 거 뻔한 거 1등급 받게 하려면 사실 본인이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가르마 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메타인지 학습법을 좀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고 어머님들께도 이 내용이 같이 피드백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왜 하고 많은 한영외고 영어 선생님들 중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추려보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학교 범위 열심히 훑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열심히 훑을 거고요. 그걸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이게 1년만 딱 지나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뭔 말씀 드리는지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학교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뭐가 나올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다루지만 그렇다고 쓸데없이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데 정말 해야 되는데 이거 나올 수 있고 이번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들을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그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따로 지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제가 이제 3개년치에 나와 있는 유형들을 토대로 매주 미니 테스트를 치르고 제가 직접 만든 미니 테스트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피드백이 나간다. 이 친구가 이런 유형이 자주 틀리니까 이런 유형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 유형에 맞춰서 조금 더 추가 자료가 나가든 아니면 따로 클리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을 제외하고 저를 과외 선생님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뒤에서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24시간, 많이 24시간인데요. 제가 사실 3시부터 7시 정도까지만 취침을 하고 거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의 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잖아요. 언제든 질문할 수 있게끔 질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한번 제가 얼마나 학생들이랑 소통을 잘하는지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 수강 후기를 보시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지 학생들이 저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요. 사실 그리고 저와 의사소통을 많이 한 친구들이 결국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요거 어머님께서 좀 참고해 보시라고 보여드리는데요. 이 친구는 서울국제고 친구, 이 친구는 대원외고 친구였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가 좀 섞여 있는데요. 3등하고 7등하고 제 수업에 1등급만 있다. 제 수업에 4등급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학생들별로 4등급을 했던 친구가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된 친구도 정말 있고요. 거꾸로 그냥 2등급 차를 유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학생별로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한 공통점은요. 저랑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몰랐던 부분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저와 같이 클리닉에서 머리 싸매고 노력했던 친구들 처음에는 4등급일 수 있겠으나 무조건 상승한다. 요거는 제가 꼭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1, 2등급 잘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뭐 어머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어머님께서 정말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수업이 재밌다는 친구들 그걸 어머님들 통해서 들을 때 제가 너무나도 뿌듯하고 재밌어야 성적이 잘 나오고 재밌어야 소통을 하고 재밌어야 공부를 하게 돼서 성적이 올라간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실어보았습니다. 네. 한영외고 수업은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화요일 저녁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화요일 저녁에 뒤로 혹시 조금 일찍 왔거나 아니면 9시 이후에 10시까지 이제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 아니면 조금 뭐 뒤에서 재시험을 봐야 되거나 확인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혹은 저랑 이제 따로 시간을 맞춰서 주말이 됐던 요일 시간을 이용해서 비는 시간 저랑 따로 클리닉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클리닉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줌으로 따로 이제 줌 클리닉이 들어갈 수도 있다. 줌은 뭐 어머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뭐 칠판을 띄울 수도 있고요.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장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카카오톡 메시지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제가 학생별로 최대한 맞춰서 클리닉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학기 중간고사 수요일 6시부터 9시인데 요거는 1년 쭉 간다라는 말씀만 꼭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이제 수업 소개와 한영외고 특징들 제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요거를 어머님들께 요 현장에서 좀 직접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한영외고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어머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학생들 요 열정 누구나 있습니다. 정말 나 가서 잘해봐야지. 나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많이들 흐트러지고 막 흔들리는 그 마음 보면서 너무나 아쉬운데요. 제가 지금 이제 특목고 다루고 있는 학교는 서울국제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세 학교인데요. 사실 이 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친구들이 결국엔 수시로 가고 결국엔 잘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열정 어머님들께서도 심어주시고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무너져버리면 뭐 정시도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들이 처음 시험 저는 물론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첫 시험 1등급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왜냐? 첫 시험은 학생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도 완전 금쪽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칼을 갈고 이를 갈고 뭐 뼈를 깎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처음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의지대로 완전히 되는 학교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친구들은 무조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에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건 채찍보다는 격려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찍은 제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시고 뭐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 때는 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믿고 맡겨봐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 열정, 어머님께서는 속이 타시고 답답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격려를 주시고 제가 할 수 있게끔 밀어주신다면 제가 이 열정, 학생들이 꾸준하게 1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2학년 저랑 같이 올라가면서 선생님 말 들었더니 진짜 내가 뭘 바뀌어도 바뀌었더라. 이 말 학생 입에서 직접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꼭 좀 한번 저도 진짜 뼈를 깎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보현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